먹이터가 사라지면 생명들도 사라진다. 지구상의 동물 중 70%를 차지하는 곤충. 하지만 이미 수많은 곤충들이 사라지고 있다. 때문에 종을 보존하려는 곤충의 투쟁은 치열하다. 삶 그 자체가 투쟁이다. 지구상에서 단일 종으로는 가장 개체수가 많은 개미도 예외는 아니다. 날개가 달린 일본 왕개미 수컷은 짝짓기를 준비하고 끝내면 최후를 맞아야 한다. 오로지 짝짓기를 목적으로 태어난 놈이다.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이 한 달이 일본 왕개미의 번식철. 겨우 내내 날개를 달고 준비해온 예비 여왕개미는 이 무렵 결혼 비행에 들어간다. 짝짓기가 끝나면 예비 여왕개미는 날개를 떼고 여왕개미가 된다. 그리고 직접 굴을 파고 들어가 단독 세대를 구성한다. 굴 속으로 들어간 여왕개미는 제일 먼저 일개미를 산란해 키우기 시작한다. 일단 왕국이 건설되면 엄격한 신분제로 개미 사회는 유지된다. 몸집이 큰 대형 일개미는 침입자를 방어하는 병정개미 역할을 담당한다. 소형 일개미의 임무는 새끼들을 키우고 먹이를 나르는 것이다. 이 일개미들은 다른 개미의 애벌레를 훔치기도 한다. 노예로 삼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도둑질을 하는 만큼 이 일개미들은 민첩하게 움직인다. 3,000개가량의 애벌레를 모두 훔쳐가는데 불과 5분이 걸리지 않았다. 일본 왕개미 왕국의 입구는 하나. 그러나 굴 속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먼저 광장이 있고 거기서부터 여러 개의 입구로 갈라진다. 각 방마다 입구에는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다. 침입자를 막기 위해 방을 드나드는 개미들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문지기 개미들의 임무다. 날카로운 턱을 가진 문지기들은 일본 왕개미 사회를 지키고 유지하는 일종의 군대인 셈이다. 새끼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침입자를 막아내고 먹잇감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일본 왕개미들이 좋아하는 먹이는 진딧물의 배설물인 감로. 감로를 채취할 때도 역할이 정해져 있다. 어떤 놈은 감로만 채취하고 어떤 놈은 그것을 윗속에 저장해 운반만 한다. 식물의 즙에서 나오는 단물을 좋아하지만 일본 왕개미가 식물만 섭취하는 건 아니다. 일본 왕개미는 봄에 활동하기 시작하여 꼬치꿀이나 꽃가루, 식물즙 등의 식물식을 하다가 번식철에는 애벌레를 키우기 위해 육식성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결과로 나온 동물의 사체는 번식기의 개미들에게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다.
맷비둘기처럼 덩치가 큰 사체는 일일이 잘라서 운반한다. 자연에서 나온 이런 사체들 중 90%가 이렇게 개미에 의해서 분해되고 처리된다. 맷비둘기 한 마리를 분해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시간. 먹이를 얻기 위한 이런 개미들의 놀라운 활동으로 자연의 부패물들은 깨끗이 청소되고 자연 생태계는 건강성을 유지한다. 사체 청소도 하지만 살아있는 애벌레도 개미들의 사냥 대상이다. 먹잇감을 뺏기 위해 이렇게 동족끼리 실갱이를 벌이기도 한다. 어느 사회든 노력 없이 얻으려는 약탈자가 있기 마련이다. 결국 힘이 센 약탈자가 먹이를 빼앗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개미들은 집 밖에서 먹이를 먹지 않는다. 먹잇감이 생기면 일단 집으로 운반한다. 개미는 사회성 곤충답게 먹이를 저장한 후 필요에 따라 일정하게 나누어 먹는다. 덩치 큰 일본 왕개미의 무리가 다른 일본 왕개미의 영역을 침범했다. 영역을 침범당한 일본 왕개미는 즉시 반격에 나섰다. 개미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이 같은 종의 개미로서 자신들이 영역을 지키기 위해 이웃 간에 서로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병정개미들은 침입자의 다리를 집중 공격한다. 영역을 지키기 위한 공격은 일사불란하다. 기회를 노리던 침입자가 굴 입구로 다가서자 병정개미들의 공격이 더욱 맹렬해진다. 급기야 공격에 못 이긴 침입자가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병정개미들이 추격한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움은 계속된다. 이런 영역 전쟁은 같은 종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다른 종의 개미들이 침입하면 전쟁은 더욱더 격렬해진다. 일본 왕개미와 고동털개미가 한창 전쟁 중이다. 고동털개미가 일본 왕개미 영역에 침입한 것이다. 몸집이 일본 왕개미의 10분의 1에 불과한 고동털개미는 크기가 불과 3mm. 그러나 고동털개미의 전투력은 놀라울 정도로 발달해 있다. 일단 수적으로 우세한 고동털개미들은 덩치 큰 일본 왕개미들을 사방에서 물고 늘어져 한치의 틈도 주지 않고 공격한다. 고동털개미가 일본 왕개미의 영역에 침입을 시도한 이유는 일본 왕개미의 애벌레를 훔치기 위해서다.
상대방의 애벌레를 훔치기 위한 이런 전쟁은 번식기가 되면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 애벌레를 훔치는 것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노예로 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애벌레를 빼앗아야 하는 고동 털개미와 애벌레를 지켜야 하는 일본 왕개미의 전쟁은 그래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응원군이 보강되자 궁지에 몰리던 일본 왕개미의 반격이 시작됐다. 날카로운 톱으로 고동 털개미를 단숨에 잘라버린다. 병정개미들이 전투를 하는 동안 고동 털개미의 일개미는 적의 부상병을 분해하여 자신의 집으로 운반한다. 일본 왕개미의 일개미 또한 부상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후송하기에 바쁘다. 놀랍게도 개미집 안에는 부상자들만 모아놓고 치료하는 방이 따로 있었다. 방 안은 부상자로 꽉 찬 상태였다. 덩치 큰 개미가 부상자들의 상태를 관찰하며 보살피고 있었다. 처절하게 전쟁을 벌였던 일본 왕개미와 고동 털개미의 집은 불과 30cm의 거리에 있었다. 곤충은 먹이 확보와 종 보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 먹이와 영역 확보 없이는 대를 이어갈 수 없다. 그래서 종 보존을 목적으로 도시보다는 개발에 손길이 닿지 않은 곳, 보다 나은 환경을 선택하기 위해 곤충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자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보길 또는 좋은 서식 조건을 갖춘 곳이다. 왕 사막 위의 난화가 시작됐다. 한 번에 300여 마리가 무더기로 알에서 나온다. 알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세상 밖으로 나와야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허물을 벗는 과정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끈끈한 체액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한동안 알집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 알집을 빠져나오는 동안 모든 힘을 다 써버린 탓에 새끼들은 얼마간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난화에 성공한 사마귀는 거꾸로 매달려 몸에 남은 수분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몸을 말려야 한다. 주변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면 왕사마귀 새끼들은 곧바로 독립생활에 들어간다. 혼자 힘으로 먹이를 사냥하고 살아가야 한다. 본격적으로 사냥에 나서기 전 먼저 하는 일은 더듬이 청소. 왕사마귀는 더듬이로 모든 정보를 감지하고 냄새를 맡아 사냥감을 찾는다. 더듬이 청소를 끝내고 사냥에 나서는 이 순간 왕사마귀의 일생은 비로소 시작된다. 그러나 모두가 무사히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왕사마귀 알집 속이 텅 비어 있다. 알집 바닥에는 엉뚱하게 사마귀 수시랭이만 가득했다. 지난 가을에 사마귀 수시랭이 성충이 이 알집에 자신의 알을 몰래 나눠왔던 것이다. 바로 그놈들이 왕사마귀의 알들을 먹어치우고 이렇게 성장한 것이었다. 살아있는 자연 생태계에서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어미가 신중하게 선택한 산란장에서도 절반 이상이 알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다른 개체에 기생당하거나 잡아먹힌다. 왕사마귀보다 2배 정도 몸이 작은 사마귀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깊은 밤을 선택해 난화한다. 70여 마리의 새끼들이 가는 시일을 타고 차례로 알집을 빠져나와 껍질을 벗는다. 밤중에 시작된 난화는 아침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한 개체 한 개체가 순서를 기다려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 밖으로 나온 놈들은 스스로 먹이를 확보해야 한다. 모든 곤충이 사마귀의 사냥 대상이다. 몸이 작은 일령대는 개미와 같은 작은 곤충을 사냥하고 몸집이 커지면 나비나 메뚜기, 잠자리 같은 것을 사냥한다. 클립처럼 몸을 위장한 채 사냥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마귀. 사마귀는 이렇게 위장 전술을 사용해 먹잇감을 기다리기도 한다. 어둠에 일단 먹잇감이 포착되면 사냥에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몸 전체가 풀과 같은 보호색을 띠고 있어 나비와 메뚜기 같은 대부분의 곤충들은 무방비 상태로 사마귀에 밥이 된다. 그러나 사마귀의 사냥터도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사마귀가 사냥감으로 노린 것은 물 위에서 산란에 들어간 잠자리. 잠자리를 향해 연못으로 뛰어드는 사마귀. 무리하게 욕심을 부렸던 사마귀는 결국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거미를 잡겠다고 뛰어드는 녀석도 있다. 하지만 거미줄에 묶여버렸다. 스스로 거미줄로 뛰어든 사마귀는 오히려 거미의 먹이가 된 것이다. 자연에서 절대 강자는 없다. 먹고 먹히는 치열한 먹이 사슬 속에서 살고 죽고 투쟁하며 곤충들은 자연의 일부가 되어 질서와 균형을 유지할 뿐이다. 말매미 애벌레가 탈피 준비에 들어간다. 땅 속에서 지내다 6년 만에 날개를 달기 위해 밖으로 나온 것이다. 완전히 허물을 벗고 우화해야 날개를 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긴 기다림 끝에 막 허물을 벗기 시작한 말매미. 이 위험한 순간을 통과하고 허물을 빠져나오면 비로소 매미 성충이 될 수 있다.
성충이 되기 위해 치열한 투쟁으로 버텨온 6년. 그러나 매미의 일생은 열흘에 불과하다. 이 매미는 단 열흘의 삶을 위해 6년을 기다리며 투쟁.